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한데요. 오늘 무안공항에선 유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활주로 끝에 유가족들이 섰습니다. 떠나간 이들의 흔적을 찾듯 흙바닥을 한참 동안 매만집니다. 밤새 눌러쓴 편지를 태워 그리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공항에서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여야 대표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직후 진상 규명에 나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셀프 조사 논란 속에 오히려 유가족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경찰 역시 사고 관련자 4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1년 내내 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언젠가는 가지만 불쌍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이 짧든 길든. 참사로 아내와 딸, 사위, 손주 2명을 한꺼번에 잃은 박인욱 씨 역시 아직 공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먼저 간 가족들한테 죄를 지은 느낌이가지고 뭐든지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상규명이라는 이놈 숙제를 좀 풀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치워지지 못한 콘크리트 잔해처럼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예방 체계와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의 책임 소재 등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원인 조사를 맡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오른쪽 엔진에서 가창오리가 발견됐다는 조류 충돌 문제입니다. 무안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나 열 화상 탐지기 같은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항 측의 조류 충돌 예방 체계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밖에 없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갔는데 뭐 탑 한 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규명, 좀 진실되게 좀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이후 착륙에 실패했고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은 없었다며 조종사의 실수에 무게를 뒀지만 유족들은 부실 정비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해서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다음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청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 수사 발표, 조사 발표를 조종사한테 싹 떠밀고 저거는 발뺌해서 싹 빠져나갈 그 의도로. 가장 큰 피해로 지목되고 있는 건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활주로 안전구역 시설물은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구조여야 하지만 2m 높이의 둔덕은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내 표준과 국내 지침 등을 어긴 부실 시설물이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조사 주체인 사조위를 하부기구로 두고 있어 이에 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실규명까지는 갈 길이 더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유치하지 못했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광주시가 기술 고도화 산업으로 미래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정부도 지원 의지를 보여주면서 첨단 산업 거점의 꿈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반도체 설계나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국이나 대만 등에 뒤처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반도체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여러 칩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고급 인력 양성의 역할도 맡겨졌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과 협력하여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는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PU를 넘어서는 NPU 컴퓨팅 센터 유치와 AI 반도체 분야의 실증 사업을 바탕으로 광주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아직은 구상 또는 전략 단계이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국내 도시 간 AI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될 광주시 교육감 선거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이정선 현 교육감에 맞서 전직 전교조 지부장과 교육국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들은 내년 2월에 확정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먼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고 이 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이 내년 광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출마 예정자는 지난 36년 동안 교육행정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무너진 광주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정직한 실력을 물려주겠다면서 투명한 행정과 인성 중심의 AI 미래교육 등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인성에서 나옵니다. 정직이 실력이 되고 인성이 실력이 되는 광주 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이정선 교육감에 맞서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출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정성홍, 김용태 두 전직 정교조 지부장과 오경미 전 교육국장이 모두 참여하게 됐는데 후보들 간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안에 경선 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거쳐 내년 2월 시민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에 활용할 직함을 놓고 후보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는 최대한 후보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후보 간에 서로 너무 견해 차이가 커서 결정이 안 되면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후보들이 서약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 한해 광주에 연고로 둔 프로스포츠팀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페퍼저축은행은 추락세를 보였고 광주FC는 구단 최초로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올 한해 지역 프로스포츠 성적표 김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성적은 8위.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불안한 불펜이 발목을 잡으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FA 시장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붙잡았지만 최용우, 박찬호, 한승택이 떠난 것이 가장 뼈아픕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고 국내외 선수를 영입하는 등 절치부심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전력들이 외부 유출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전력의 그 분배나 세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달리며 그전 시즌보다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하지만 최근 9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등 다시금 꼴찌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축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시민구단인 광주FC는 3년 연속 K리그1 중상위권에 살아남으며 이제는 K리그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구단 최초로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대업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다들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광주FC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종효 감독이 떠나면서 내년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지역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프로스포츠. 내년에는 팬들의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옥과한우촌그룹 김혜란 대표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고 SM오피스 정길종 대표가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내년 생산 물량이 6만여 대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2교대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GGM은 내년 생산 물량이 올해 5만 8천여 대보다 4.8%, 약 2,800대가 증가한 6만 1천여 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8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추가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설립 목표였던 연 10만 대 생산과 2교대 전환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다만 생산 설비를 확대해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육자협의체에서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 10명 중 절반가량은 지역발전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5,800여 명 가운데 47.5%가 종전부지 개발과 소음 해소 등으로 광주 발전이 기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무안으로 이전한 뒤 남아있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38.8%가 문화,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며 정부 지원이 명문화되면 민간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